만약에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신축주택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50% 이상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후도 충족이 완료된다. 최대 35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투자 금액이 저렴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72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어제 모아타운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1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어제 영상에 계약서 보니까 진짜 저도 저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찐 전문가세요. 저도 아파트 갖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대 자금으로서 우리 모아타운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할 만한 투자처는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대면 상담 받으실 때 제가 차선책과 함께 다시 한번 전략 수정 그리고 투자처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합니다. 만약에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차선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근데 다른 타 정비 사업과는 비례했을 때 봤을 때 사실 확률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안 됐을 때 우리가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차선책은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아타운이라는 건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정비 사업이죠. 그러면 차선책도 마찬가지. 그냥 이 빌라를 샀는데 정비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이 빌라에서 그냥 아파트가 되는 전략이면 우리가 차선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담아서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 받을 때 차선책의 전략까지 함께 수정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왜 모아타운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해야 될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에 우리가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노후도죠. 자, 노후도가 충족이 되려면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곳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신축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혼재되어 있다면 재개발이 추진될까요? 추진이 어렵겠죠. 이런 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노후도는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후도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재개발 지역 일대에 있어서는 노후도가 충족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지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만 노후도 충족이 된다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 용도 지역 상향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종상향까지 해주겠다. 종상향이 되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통 노후주택과 신축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잘 가보시면요, 땅의 용도가 보통은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1종은 우리가 층수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무조건 4층 이하에 있는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이 있는 곳들은 어떻게 돼요? 층수를 못 올려요. 근데 1종을 2종으로 종상향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종도 마찬가지 3종으로 종상향 시켜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우리 2종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 일대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7층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잘 보시면 7층 이상 집이 올라간 주택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을 한 곳에 나홀로급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땅의 용도가
2종으로 되어 있기, 그리고 7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는 좀 더 많은데 층수가 7층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 이거 고급 주택인가 고급 빌라인가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보통 가로주택 정비구역에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1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지금 번동에 있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35층까지 집을 건축할 수 있게끔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5층까지는 해주지만 좀 더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종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을 15층까지 지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방향성입니까? 그죠? 또 세대수도 어떻게 돼요? 300세대에서 최대 150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대수도 늘어나고 또 임대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구역 뭐 이렇게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거를 한데 모아서 나오는 게 모아타운인 겁니다. 그래서 300에서 1500세대까지 늘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통 우리가 정비구역을 처음에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추진위가 구성이 돼요. 보통 재개발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죠. 그리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절차 사항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비구역을 한데 모아서 타운 형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같이 추진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진 속도가 비슷해야지만 우리 그 지하 주차장 텁하기 할 때 같이 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 2년에서 4년 안팎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지만 더 늘어날 수는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다른 타 정비 사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소화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금 자체가. 자, 지금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동안 약 100개소를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개소는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6년까지 3만호 목표가 있습니다. 3만호. 그럼 매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정비 사업들을 보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곳에는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투자 금액이 비싸는 반면에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마다 20개소씩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신축주택으로 우리가 만약에 투자할 경우에 전세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재개발 지역일 때는 신축주택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주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뿐만 아니라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히 작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우리 현금 청산을 받을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하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게 권리산정일입니다. 권리산정일이라는 건 뭐냐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분짓는 날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산정일 이전에
취득을 한다면 보통은 입주권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비사업들은 지금 이미 권리산정일이 딱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다면 입주권은 이미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겠지만, 이후에 취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입주권은커녕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취득해도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이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권리산정일 이전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본인들이 착공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해서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건데, 권리산정일 이전에 착공신고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면 이미 첫 번째 입주권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권리산정일이 난 이후라고 한다면 당연히 착공신고, 건축허가는 받아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신축 공사되는 현장들이 없겠죠.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권리산정일 이후에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돼서 등기가 끝나야 됩니다. 자,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일 이전에 무조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등기가 끝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착공신고까지가 끝나야 되겠죠. 굉장히 기한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입주권은커녕 그냥 무조건 청산자인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 여유, 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20개소씩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한 기준에서 권리산정일 기준을 고시할 겁니다. 이 시도시사가. 그래서 오선서울시장이 권리산정일을 기준을 할 텐데, 발표 이후에. 따라서 발표한 기점 이전까지는 무조건 착공신고를 완료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착공신고는 당연히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 조합 설립까지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재개발 정비사업과는 달리 신축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신축주택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노후도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죠. 신축주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50% 이상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후도 충족이 완료된다. 그리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적인 2종 7층 이하도 15층, 최대 35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세대수도 300에서 1500세대까지 대단지 형식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속도까지 다른 타 정비사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또 투자금 자체도 신축주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금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이번에 뭐 100개소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지정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좀 투자 금액이 저렴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모아타운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선책으로서는 당연히 모아타운에 선점해서 가능성을 염두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 투자이기 때문에 차선책도 필요하다. 그 차선책도 마찬가지 우리 모아타운 형식처럼 그냥 빌라를 사는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그 전략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여러 투자처를 다시 한번 확보해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